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담당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아침 서울 아파트 시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장에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체감상 거래가 붙는다는 말,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죠.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흐름인지, 그리고 정부 대책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려는 건지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해되도록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한 주 동안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 값이 동시에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고 주간 기준으로 0.27% 상승한 구간도 확인됐습니다. 이건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와 주요 경제지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상승이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점이 시사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주간 통계를 둘러싼 논쟁도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시장이 숫자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반대로 시장의 체온계를 없애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반론이 맞붙는 그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느 쪽이 옳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은 단기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책 변화와 공급 신호를 함께 보자 디 관점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럼 정책 신호로 넘어가 보죠. 9월에 정부가 수도권에만 향후 5년간 135만 호, 연 27만 호 수준으로 실착공 기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처럼 탁상 허가가 아니라 실제로 삽을 뜨는 기준을 강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주도 개발을 더 강하게 끌고 가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공급의 총량과 속도, 그리고 주도 주체가 동시에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장에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당장 거래를 틀어막기보다 공급의 파이프를 굵게 하겠다. 다만 대규모 공급은 계획 부지 디너가 착공 입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의 체감 가격에는 제한적일 수 있고 효과는 분양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기대와 심리가 움직이는 구간, 실물 공급은 시간차로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요 쪽도 변화가 있어요. 9월 7일 발표 이후 서울의 일부 고가 과열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LTV가 50%에서 40%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가격의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대출 문턱을 조정해 단기 과열을 누르고 동시에 공급 확대와 재건축 절차 간소화로 중장기 균형을 노리는 투트랙이 현재 정책의 큰 그림입니다. 이런 조치는 거래 속도를 둔화시키면서도 심리가 과열로 치닫는 걸 한 번 더 눌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금리 환경도 체크해 볼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월 28일에 2.50%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기준금리 레벨 자체가 과거 고점 대비 낮아진 것, 그리고 가계부채 주택시장 안정 리스크를 함께 본다는 점을 한국은행이 계속 시그널링하고 있죠. 다만 기준금리와 실제 주담대 금리 사이엔 스프레드가 있고 금융사별 상품별로 다르니 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정책금리 방향성과 내가 실제로 받는 조건들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임대차 쪽은 어떤가요? 최근 몇 년 사이 월세 비중이 커진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기동하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대표적이에요. 이 부분은 전세 벌세 전환율과 시장 체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네별 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권역은 전월세 시장에서 먼저 균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구조 변화는 단기 가격보다 더 길게 시장을 움직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시장을 읽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승의 확산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지표와 정책의 충돌이 심리를 자극한다. 셋째,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라는 투트랙이 동시에 작동한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드릴게요.
내 관심 지역이 주간 지표로 어느 축에 서 있는지 보되 주간 숫자는 방향만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공급 타임라인을 실제 착공 분양 기준으로 캘린더에 적어두시고 입주 시점의 전월세 흐름을 같이 보세요. 마지막으로 대출 가능 LTV와 금리, 총부 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같은 나의 한도가 정책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꼭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시장을 해석하는 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계속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월간 분기 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135만 호 공급 계획, 여러분 동네에서는 실제로 체감이 될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현장감 있는 경험이 다음 콘텐츠에 큰 도움이 됩니다.